예, 저 4시간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션을 맡은 최흥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누가 맡은데 제 소개를 좀 받아요. 제가 게임에 일을 하고 아이디어 꽤 좋아서 시작부터 이제까지 게임 있었어. 게임 개발하고 저한테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게임 개발하면 일본이 온라인 게임이거든요. 온라인 게임에 게임서도 오늘 주제는 안에서 쓰레기가 있고 저희 게임서버 온라인 게임서버가 예전에는 쿠키 기반의 게임서버 만들어서 요즘은 웹서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온라인 게임 생각하시는 거 대체적으로 실제 유저가 또 대결하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게임서버를 쿠키 기반으로 만들고 쿠키 기반으로 만들면 스레더라는 걸 만들게 되고 호신하게 되고 그런 거 생각할 때 초반 기술을 위해서 초반에 아까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제인 스레드 간의 메시지 조성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일단 제 레벨 기술 레벨은 아마 초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진부한 이야기죠. 멀티코어 시대죠. 근데 아마 좀 늦게 태어나신 분, 지금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분들은 아마 너무 당연하게 여기실 거고, 네, 저처럼 제가 95학번이거든요. 95학번 이런 분들은 멀티코어 시대가 좀 특이한 시대였죠. 제 근래에 이제 게임 하니까, 저 이제 게임 회사 다니니까 게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래에 작년에 좀 디아블로4 디아블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게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회사 주니어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주니어분이 이러냐면, 그 아저씨 게임 자기가 안 한다고. 그거 좀 충격받았어요. 디아블로가 이제 아저씨 게임 때문에, 이러면서.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우선 발표 내용 자체가 블레이더이고 그래서 멀티코어 시대 오면서 제가 크게 많이 발전한 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불연치 사라졌다고. 이 뭐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CPU가 3개도 새로운 버전을 넣으면 대부분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안 고쳐도 CPU만 넣으면 성능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멀티코어 시대가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CPU 성능을 올리니까 같이 열도 같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CPU가 이걸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코어를 늘리는 게 맞죠. 그래서 코어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CPU를 보시면 속도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거의 3에서 4기가 왔다 갔다, 정도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프리런치가 사라진다.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새로운 CPU가 넣어더라도 이거 만약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얘를 도움은 크게 못 받는 거죠. 거의 성능 차이가 안 나요. 저희 온라인 게임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사실 게임 서버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옛날부터 사실 CPU를 1개 이상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멀티코어라는 오기 전까지는 사실 클라이드 영역은 되게 합이죠. 서버 원래는 CPU 하나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드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서버 쪽은 멀티코어가 나오기 전부터 서버 피싱이 머신이기 때문에 또 CPU를 1개 이상 쓰기 때문에 이제 멀티스레드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게임 서버 개발할 때는 오래전부터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발생하고 코어는 엄청 많은데 지금 하나만 들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저는 클라우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AWS나 애저나 클라우드 보면 특정 어떤 머신 같은 거 받을 때 머신 받을 때 다 레벨을 말했는데 어떤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메모리를 엄청 많이 쓰고 싶은데 코어는 조금만 쓰고 싶어도 이게 안 그래요. 어느 정도 넘었으면 메모리 한 32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코어는 8. 난 4개만 쓰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코어를 활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멀티스레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멀티는 MMORPG죠 보면 이제 공승전 같은 건데 혹은 필드가 많이 있는데 특히 공승전 같은 경우가 보통 게임 넣으면 그러니까 오픈할 때 보통 동시에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이유도 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구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공순정 같은 몇백 명이 하고 있는데, 내가 동작 하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 동작이 모든 사람들 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기 MMORPG 게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크기가 되게 넓기 때문에, 사실 한 군데 잘 안 모이거든요, 보면. 근데 공순정은 모여야 되죠. 떼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 많은 유저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죠. 저는 좀, 고민거리죠. 근데 이제 멀티세도 어렵죠, 보면. 이제 뭐, 이제 영상에 다 빠졌는데, 대부분 저희는 이걸 원하죠. 대부분 이렇게 되죠. 완전 다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괜찮아요. 제일 무슨 요구라고. 시간. 그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해보시면, 컴파일에서 에러는 거의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개발해서, 뭐, 로컬에서 자기 컴퓨터에서 실행하든가, 혹은 팀에서 이렇게 테스트 해볼 때는 문제 안 나타나고요. 대부분 멀티스레드 문제는 대부분 타이밍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타이밍은 상당히 성능, 부하가 많을 때, 저희 온라인 게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런칭 해가지고, 한 유저가 한 1000단위로, 짧게는 500단위로, 이렇게 접속했을 때, 이제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타이밍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헷갈리죠. 이게 왜 발생됐지? 코드를 보면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로는 뭐 시간보다, 멀티스레드를 쓰면 언제나, 어느 누구도 멀티스레드를 써가지고, 이거 100% 문제 없을 거야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잘하는 방법 보면, 저 예전에 이제 스택 익스플로러 봤는데, 딴 것도 봐요. 대부분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라. 그럼 3번에 보면 다시 1번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실 멀티스레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용하면 엄청나게 큰 이점이 있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근데 저희 예전에 이제 온라인 게임 만들 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멀티코어가 오면서 2006년, 2007년에 이제 멀티코어도 됐고, 이래서 이제 CPU 코어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이제 2005년쯤에, 제가 2000년, 한 1990년, 99년, 98년부터 온라인 게임 만들어서, 2005년, 2006년 되면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경력도 좀 쌓였죠. 이제 그러다가 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뭔가 해보고 싶어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멀티코어도 왔고. 그러니까, 사실 사용하지도 안 해도 되는데, 게임 속을 만들 때 멀티스레드 사용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 잘 되는 것만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지나고 나서, 한번 이제 크게 고생하면 사람이 느끼죠.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아까 앞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어는 엄청 많은데, 그걸 그냥 멀리서는 없겠죠. 그래서 또 뭐, 이제 뭐, 백년 프로그램 가는데, 방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좀 좋은 프로그램 짤 수 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저는 이제 애매한 게 이거예요. 락 사용을 피한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사실 락을 안 걸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유 계층대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하니까 그래서 문제 생겼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면 락을 걸어주면 되거든요. 한 번에 한 명만 접근하게. 그러면 해결되거든요, 분명. 근데 여기는 뭐죠? 락 사용은 피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멀티코어를 하려고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멀티스레드를 많이 돌렸는데 어떤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한 명이 하나씩만 한다면 그냥 일반 원스레드잖아요, 결론적으로. 성능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락, 저 부분이 장점입니다. 락을 잘 사용해야지 안전한데 저걸 또 사용하면 성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런 게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쉬운 걸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외부 라이브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쉽죠, 그러면. 왜냐하면 좀 신뢰성 빠른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위험이나 실수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잡았고,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메시지 주고받고 할 때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멀티스레드 사용할 때 이제 각 스레드가 완전 독자적으로 동작하면 제일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각 스레드가 10개를 만드는데 10개가 서로 연결 없이, 관계 없이 각자의 일만 하면 사실 락도 그걸 필요 없고 엄청나게 이상적으로 동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약 이런 거는 가능하죠. 어떤 큰 이미지 파일이 있고 그 이미지 파일을 배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럼 스레드 간에 그 이미지 파일의 구간을 지정해줘서 하면 각자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잡죠. 특히 온라인 게임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몇 개는 있긴 있는데, 전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이 이제 되기 위해서, 저희도 보통 이제 좀 스레드를 안전하고 성능 좋게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각 스레드별로 어떤 특정 영역을 정하는 거죠. 할 일을. 1번 스레드는 A만 하고 2번 스레드는 B만 해라 이렇게 정하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스레드 간에 완전 독자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스레드가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 사용 사례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기능별로 스레드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게임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네트워크와 처리하는 스레드.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겠죠, 보면. 그걸 저희 이제 패킷이라고 하죠. 본 데이터를. 패킷을 처리하는 그거 이제 로직 처리라고 봤을 거예요. 로직 처리. 그리고 DB와 같은 IO 처리. 저희 게임 서버 개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IO 처리라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코드에 비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게 느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IO를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게임 서버가 같은 머신이 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머신이죠.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DB 처리라는 건 엄청나게 느린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는 금방 끝나죠. 100ms 이하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느린 시간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스레드 여러 개 만들었고, 컨텐츠 처리가 네트워크 스레드 통해서 한 패킷을 처리하는 스레드로 바꿔요. 그래서 이쪽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컨텐츠 처리 스레드는 여기 컨텐츠 처리를 하다가 뒤에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야 될 때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서 또 처리하면 처리가 이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쌍방향으로 처리해야 돼요. 네트워크도 약간 네트워크는 일방향으로 갈 수 있고 쌍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 스레드 간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짤강 만들었는데 요즘 제가 이거 생성형 AI 좀 쓰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주니까 제가 생각한 거 아니고 근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기본 코드는 슈퍼소켓라이트라는 이제 오픈소스에 있는 튜토리얼을 보면 그 채팅 서버라는 게 있는데 그 코드를 통해서 그 기반에서 수정해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네트워크 스레드는 N개가 있고요. 콘텐츠 스레드는 1개만 그래서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콘텐츠 스레드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처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콘텐츠 처리 스레드가 오직이 돌아가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여러 유저들이 동시에 접근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공통적하는 부분을 락을 그려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락이라는 게 내가 실수해서 깜빡하고 빠뜨리면 거기서 큰 사고 나는 거고 혹은 너무 과도하게 그려버리면 결론적으로 원스레드가 되어버렸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방법마다 좀 다르겠지만 안전하게 하면서 네트워크 스레드 N개, 컨텐츠 스레드 N개도 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도 그래서 좀 간단한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WP에서 이제 MVVM 쓰는 방식 대략적이고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코드를 갖다 오늘 배우는 예시는 플러터 가져왔습니다. 일단 문제의 코드를 당황하지 않게 이 코드는 채팅 서버거든요. 채팅 서버라서 여기에서 이제 공유 기체 중에 하나 대표적인 룸입니다. 이 OBS라고 하는 게 여기부터 그러니까 룸이라는 건 채팅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채팅방은 유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보여주는 이 채팅 서버는 제가 좀 투정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슈퍼소켓을 사용하면 어떤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메시지를 보내면 이 함수가 표출되거든요.
그리고 이 함수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보통 비동기 I/O 쓰고 비동기 I/O를 쓴다는 거는 멀티스레드로 동작한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함수는 동시에 호출되는 거예요. 여러 스레드에서 한 10개, 뭐 20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코드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냐면 이 호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패킷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이 부분에 보여요. 이렇게 이 함수가 호출되고 이게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패킷 프로세서라고 이제 이 패킷 핸들러가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얘가 호출될 수 있겠죠. 네, 루벤터, 방 입장. 그래서 방이랑 겹치지 않아서 방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는 락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 방에 동시에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혼자서 개발해서 혼자 PC에 키시면 절대 충전 안 하실 거예요. 이거는 천천히 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서비스 가고 우리가 만든 게 망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동시에 접근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소금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죽으면 그나마 단내에서 좀 좋은 게 그 익스섹션 같은 거 띄워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디가 문제인지 그래서 좀 찾기 쉽고요. 보통 저희 게임은 요즘은 이제 C++ 위에도 많이 만들지만 예전에 C++를 만들 거예요. C++ 같은 경우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걔는 크래시 나서 죽어버려가지고 정보 파일이나 어떤 그 정보도 안 생길 때도 있고 혹은 생겼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죽었다가 나오거든요. 그게 대부분 스레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어디에서 문제인지 막 계속 로그 막 심어보다가 이제 어떤 로그에서 좀 약간 어떤 증거를 찾아내서 계속 좀 더 들어가서 잡아낼 때가 있고요. 그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전에 제 경험도 그런 경험 많았어요. 이게 앞에 그 저희가 보통 IT 회사가 한 명이 오래 안 다니는 경우 좀 많지 않습니까? 2, 3년, 5년 이렇게 다니는. 온라인 게임도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서비스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유저한테 인기를 받으면 길게는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뭐 15년 서비스 받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이 교체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개발했던 분이 좀 이렇게 기술을 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멀티스레드를 썼는데 이 분이 나왔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코드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코드를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멀티스레드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놓은 방법이 그럼 락을 하나씩 걸어보자. 락을 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좀 해결됐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약간 심증을 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뭔가 문제 생겼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건 멀티스레드야. 락을 다 걸어. 그래서 좀 지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그 코드를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멀티스레드 왜 썼지? 뭐 락 다 걸고 있는데 이런 게 어려서 나쁘세? 이런 코드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코드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오퍼레이터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 코드 잡기 때문에 쉽게 찾아내는데 실제 만약에 서비스되는 게임 쓰고 만들면 코드 복잡하게 있어요. 찾기 힘들거든요. 진짜 어떤 문제일까요?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락을 또 막 걸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게 문제 아닌 건지 확인하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렇게 만들면 되게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코드를 네트워크 스레더하고 로직 처리 스레더를 배그로 나눠보고요. 네트워크 스레더는 이미 슈퍼소켓이랑 라이브러리가 제공 이쪽에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우리 쪽 로직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 중에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큐 같은 거 하면 되겠죠. 큐를 왜 써야 되냐면 우리 패킷이 나올 때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안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드만 나왔는데 큐라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여기에서 이 큐에 뭔가 넣을 때 락을 두고 락을 초고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용할 필요 없죠. 단대에서는 이것보다 중고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대에서는 이제 약간 큐에 컨커런트 큐라고 있어요. 이 멀티스레드는 큐죠. 이런 것도 이미 보면 아시겠죠. 컨커런트 큐라. 그래서 컨커런트 큐를 쓰면 우리가 락을 더 필요가 없어요. 컨테이너 자체에서 다 걸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컨커런트 100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는 앞에는 당연히 순수를 가지고요. 두 번째 거는 순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단 스레드와 메시지를 주고 가는데 순서를 가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깊게 나고요. 순서를 가지지 않을 때는 큐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순서를 가지지 않으니까 속도가 있기 더 좋겠죠. 순서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코드를 이거는 뭐 제가 문서하고 코드 다 공유될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한 버전을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사용한 버전이 이거고요. 이제 이 버전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 패킷 처리하는 이게 클래스인데 여기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듭니다. 플래스 스레드라고. 그냥 이름 봐도 그냥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킷을 처리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 그래서 한 개의 스레드만 여기서만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받은 그러니까 슈퍼소켓 라이트에서 만든 스레드에서 이쪽 스레드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것은 계속 콘크리트 큐라는 걸 사용해보면 메시지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큐 받고 빼고 이거 있죠. 아까 앞에 거와 다르게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디스트리부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니까 바로 피켓을 처리하지 않고 이 디스트리부트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거는 보면 여기에 그 인서트 피켓에다 요거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큐에 넣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스레드와 로직 처리 스레드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로직 처리 스레드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쉽게 구현됐죠. 또 참고로 좀 이제 봐야 될 게 또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거 사용하신 분들은 쉽게 아시고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코드가 이거 왜 있는지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큐에서 뭐가 있는지 가져왔는데 없을 수도 있죠. 그게 없었을 때 잠깐 쉰다는 거거든요. 이 코드를 만약 주석 처리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CPU가 90%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공회전 들어오는 거고요. 계속 이 스레드로 도는 거지 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없을 때는 약간 쉬어야 되고요. 보면. 근데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스마트하게 하고 싶으면 뭐 이벤트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없을 때는 잠자게 만들고 그 스레드를 그 실제 스레드 그 넣는 쪽에서 끼워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잘 조심하셔야 돼요. 또 뭔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여기에서 잘 때 여기 끼워온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자는 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끼워온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자버릴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되게 타이밍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잠자면 잘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먹통되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거는 저는 이제 이벤트 사용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스레드가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안 되고 그리고 스레드 이제 슬립이 1을 준다는 거는 이건 사실 그냥 그때 스위칭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는 되게 하이퍼 시키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CPU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서버 쪽 갔을 때는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쪽 일이 할 게 없으면 뭐 그렇게 이 프로그램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약간 뭔가 좀 주먹구구식 같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안전하고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를 통해서 저희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또 두 번째 반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9번 하다가 요즘도 19번 쓰고 있지만 C# 같은 거 쓰면 좋은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기본에서 다 제공해 준다는 거. C++는 다 만들어야 되죠 보면. 이게 좀 단점이에요. 또 다른 번 버프블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단내 4.5에서 추가된 건데 이것도 약간 큐가 비슷한데 메시지 큐를 보내고 이거는 제가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앞에 콘크리트 큐의 단점은 없을 때 내가 뭐 잠재우든가 아니면 뭐 해야 되잖아. 버프블럭은 없으면 지가 멈추고 있거든요. 있을 때 제가 깨어나서 하고 그런 부분에서 꽤 편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라 가지고 데이터를 넣고 리시브라는 걸 하면 있으면 들고 오고 없으면 리시브 호출을 계속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프블럭은 것도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고요. 그래서 버프블럭 앞에 거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딴 거 버프블럭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것도 좀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포스트에 계속 넣는데 리시버에서 만약 안 빼고 있으면 차버릴 수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다 차버리면 이 받는 쪽에서 안 받겠죠.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크기에 의해서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할 여지가 많이 크시면 이 크기를 좀 크게 주시는 게 좋겠죠.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동일한데 얘는 이제 포스트라고 있어서 데이터를 넣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리시브해서 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계속 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때는 얘 깨워야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종료할 때는 스레드를 다 종료시키고 프로그램 죽는 형식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컴플리트라고 있어요. 이 컴플리트가 필요하면 더 이상 이거 사용 안 하겠다 이 말이 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리시브해서 무조건 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들어가요. 러닝이. 그래서 앞에 종료할 때 보시면 있지만 이거에서 스레드 플러스를 해놓고 이제 컴플리트 하면 여기서 깨서 넣었다가 여기서 종료를 해서 하나 넣으겠죠. 그래서 예, 오퍼블럭이라는 단어를 보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래에 놓은 거 스레딩 채널스라는 것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큰 특징은 어싱크 웨이트를 지원해준다. 아까 앞에 소개했던 컨크리트 큐나 버블럭은 어싱크 웨이트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보면 어싱크 웨이트를 써야 되는 환경일 때는 그 두 개에서는 불편하죠. 좀. 내가 뭐 스레드 태스크 런으로 감싸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싱크 웨이트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채널스라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해외 문서 번역된 게 있어서 제가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사용하시는 거 어렵죠. 되게 사용이 되게 간단하면 되거든요. 제가 소스 코드를 약간 내부적으로 보니까 스레드 채널스는 내부적으로는 컨크리트 큐를 쓰고 있습니다. 컨크리트 큐를 써가지고 지금 어싱크 웨이트를 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C샵도 좋은 것 중 하나가 소스 코드 공부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동작하지? 한번 코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면 의외로 그리고 코드도 되게 좀 깔끔하게 잘 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저 이번에 저는 채널에서 만들었고요. 크리에이트 언바운드라는 게 뭐냐면 이 언바운드라는 게 무제한으로 내가 이거 받겠다 이거고요. 바운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바운드가 있고 크리에이트 언바운드 두 개가 있는데 크리에이트 바운드랄 때는 내가 개수를 정할 수 있어요. 최대치. 이 최대치 이상은 더 이상 안 받겠다 메시지를. 그럴 때 사고 근데 언바운드는 그냥 무한대로 그냥 계속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언바운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뭐 특별한 경우에는 언바운드 주로 많이 하시겠죠. 일단. 그래서 참고로 근데 지금 제가 만든 채팅 서버는 어싱크 웨이트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메시지라는 게 스레드라는 게 이미 딱 정해졌기 때문에 1번 스레드는 뭐 어떤 일, 2번 스레드는 어떤 일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어싱크 웨이트를 쓸 일이 없어서 저는 이제 어싱크 웨이트를 안 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넣을 때는 트라이 라이트 이걸 사용했고요.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까 트라이 라이트가 실패할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채널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여기도 컴플리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이제 이 채널 더 이상 사용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이 트라이 라이트가 실패가 발생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라이 라이트 또 읽을 때는 이제 트라이 리드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싱크 웨이트 버전 쓸 때는 그냥 리드 하시면 돼요. 리드 어싱크인가 그거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근데 이 어싱크 웨이트를 안 쓰기 때문에 얘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좀 재워야 되죠. 방금부터 CPU 하고 그래서 이제 채널스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제가 그 시간 잘 맞춰서 왔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반대에서 C샵에서 스레드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크게 네 가지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컨크리트 백 순서와 상관없을 때는 그리고 만약 순서가 필요할 때는 컨크리트 큐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읽을 데이터가 있다가지 이거 자동으로 좀 기다리고 싶다. 내가 자고 깨우고 뭐 잠재우고 싶다. 일단 버퍼블럭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버퍼블럭 같은 쓸 때는 이거는 UGS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아니라서. 혹은 내가 어싱크 웨이트 환경에서 만약에 스레드 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다. 이제 채널에서 쓰시면 됩니다. 크게 제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주고받고 그리고 컨크리트 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쓸 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 보시면 락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락풀이라는 게 뭐냐면 락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락을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간단하게 락을 쓰겠다. 컨텐츠 스위칭이 발생 안 시키겠다. 그런 걸 락플이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큐가 락플이 한 경우가 돼 있고요. 그러면 성능도 대체적으로 다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메시지 주고받을 때 서로 직접 자기가 만들 필요는 없고요. 좀 이렇게 신뢰성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받고 문서는 공개될 거고, 예, 제 코드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현업에서 예. 시급을 필요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10부분 이해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합도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데 저렇게 멀티스레드 환경으로 가시는 거 비교해서 IOCT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저런 멀티스레드가 아닌 이동기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 멀티스레드 환경으로만 하는 저희는 이제 아까도 앞에 이제 멀티스레드를 쓴다고 하죠. 일단 IOCP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비동기 IO를 쓴다는 거는 무조건 멀티스레드를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 멀티스레드 안 쓴다면 비동기 IO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동기 IO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멀티스레드 환경은 뭐 10부풀 하나 C샵이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10부풀 하다가 C샵으로 등록하면 구조조는 거의 동일한데 이제 C샵이 라이브러리 지원이 잘 돼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10부풀은 내가 뭔가 실수하면 그냥 얘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죽어버리고 등부 파일 생길 때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기면 이제 날이 한장하는 거 보이시죠?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C샵은 제가 아는 한도는 저는 다 예외가 뜬글로 봤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예외 보면 아, 스위치 설명을 보면 아, 이거 어디서 문제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저희 게임적도 C샵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신적으로 스레드를 생각해가지고 방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쵸, 저희 보통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딱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야 이제 또 서로 간에 간섭도 하기 때문에. 스레드풀로 한다는 근데 C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스레드를 쓴다는 건 스레드 풀 땡겨와요. 기본적으로 C샵은. 그래서 이건 스레드 풀 쓰는 거고 C++는 이제 스레드 풀이라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레드 쓰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스레드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스레드로 쓰다가 죽이고 이렇게 안 하고요. 게임스부는 대부분 시작할 때 내가 사용할 스레드 딱 정해서 몇 개 만들어 놓고 종료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풀을 쓰는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스레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API에서는 다 컨트롤러에서 사용하지만 네,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마치도록 수고하셨습니다.